다문화 사회의 윤리라고 나오는데 사실 다문화 사회는 우리가 내년에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3학년 때 배울 거잖아. 거기서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요. 사회문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과 윤리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윤리는 다문화 사회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다문화 사회는 사회문화의 영역이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뭐야? 윤리지, 윤리. 그치,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지. 사회과 윤리에서는. 자, 다문화 사회는 어떤 사회의 특징을 갖고 있냐? 아무래도 다문화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회 앞에 여러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게 바로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건 이제 다문화 사회 그 자체에 대한 특징입니다. 국가 간의 장벽이 약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는 세계화와 관련이 있으며, 그쵸? 세계화가 되면서 여러 나라가 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거죠. 세계화와 관련이 있으며 통일성보다는 당연하죠. 다양성이죠. 그 다음에 통일성보다는 다양성, 단일성보다는 다원성, 동일성보다는 차이성 그랬습니다. 차이. 차별이 아니고 차이입니다. 자,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바로 뭐다? 다문화 사회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사회문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내신이니까. 내신이니까. 얘 별표해주세요. 이 단어 뜻은 알고 갑시다. 이게 윤리는 아닌데 일단 다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볼게요. 지금 몇 페이지냐면 170페이지입니다. 우리 완자. 자, 먼저 동화주의. 동화주의라는 건 딱 말을 들어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죠. 동화주의의 관점은 이주민의 문화 등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적응시키고 뭐 하려는? 통합하려는 겁니다. 주류 문화, 자, 단어 하나 메모해주세요. 주류 문화와 어떤 문화, 이주민 문화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조선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나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문화를 이주민 문화라고 한다면 주류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들의 이주민 문화를 우리나라 문화에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통합하려는 게 동화주의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건 문화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문화에다가 적응시켜서 너네가 우리나라에 오면 너네 나라 민속 의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속 의상을 입어야지. 김치는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통합하려는 입장인데 이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느낌은 아니에요. 특징을 보면 문화적 충돌에 따른 사회 갈등을 방지하고 여기 좀 점이 나온 겁니다.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은 강화할 수 있다. 왜? 그 사람들을 다 똑같이 한복을 입혀버리기 때문에 한복을 입혀버리는 거죠. 이슬람교를 믿든 뭐 기독교를 믿든 다 한복을 입혀버려.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을 강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건 여기서 쓰면 이건 이제 긍정적 측면이에요. 동화주의 어떤 긍정적 측면입니다. 첫 번째 줄에 나온 거.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겁니까? 한계점이 나오죠. 한계점. 어떤 한계가 있냐면 주류 문화에 똑같이 통합시키기 때문에 다양성이 훼손됩니다. 훼손됩니다. 다양성이 훼손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뭘 기억하시냐면 이런 동화주의에 뭐가 들어간다? 용광로 모형이 들어간다. 용광로라는 거 알아두세요? 용광로가 뭡니까? 여러 가지 색다른 자료들을 섞어서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다양한 문화를 섞어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만드는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 다양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다양한 이주민 문화를 주류 사회에 융합시켜서 편입시키는 것. 그들의 어떤 독특한 특색 이런 것들을 없애고 주류 문화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주류 문화 안에 동화시키는 것. 그게 용광로 모형이고요. 용광로 모형을 다른 말로 동화주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문화 사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더 바람직하냐?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겠죠. 자, 문화다원주의의 관점은 뭐냐면 주류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자, 봐. 중요한 건 얘네 둘이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잖아. 그래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 꼭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 일단 공통점은 이거예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한다. 얘도 문화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얘도. 자, 이건 공통점이에요. 문화 다원주의나 다문화주의. 이 공통점. 문화 다양성을 인정한다. 문화 다양성을 인정한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차이점이 있으니까 단어가 틀리겠죠. 차이점은 어떤 게 차이점이냐면, 자, 여기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가 바탕이야? 주류 문화가 주가 되는 거야. 주류 문화가 베이스가 되고 그런 가운데 다양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다문화주의는 아니야. 그냥 그 자체 하나하나가 다 같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와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느낌 보면 알 수 있듯이 문화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에서 이주민의 문화가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건 뭡니까? 다문화주의예요. 다문화주의. 문화 다원주의는 이주민의 문화가 조금은 사라져요. 알겠어요? 얘는 100%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조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문화 다원주의보다는 다문화주의가 더 어때? 이주민은 각각의 문화의 개성은 더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 가볼게요. 문화 다원주의는 특징 보면 소수 문화의 문화적 전체성을 존중하지만 됐지. 존중해. 소수 문화, 즉 이주민 문화의 정체성을 존중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문화가 뭐가 되고 주가 돼야 돼요. 바탕. 주류 문화가 주체로서 존재함을 강조한다. 여기 나왔잖아, 위에. 주류 문화를 우위에 두고 좀 더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주류 문화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그런 다음에 소수 문화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느낌 오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론이 뭐 있어? 오케이. 국수 대접 모형이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아까 동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 모델은 용광로 모형이라면 문화 다원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국수 대접이야. 국수 대접에서는 국수가 주 메뉴죠. 여러분 국수를 먹으러 가면 국수가 주 메뉴고 그 안에 계란으로 얇게 지단으로 붙인 어떤 뭐 고명이라든지 파라든지 얹어. 근데 파 먹으려고 국수 먹는 거 아니잖아. 파가 주는 아니잖아. 국수가 주잖아. 그런데 국수 안에 여러 가지 야채라든지 당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오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쵸? 이렇게. 그런 애들은 부수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국수적 모형에서 주류 문화는 국수고요. 나머지 그 위에 올라가는 고명들, 계란으로 만든 지단이나 파라든지 야채 같은 건 그냥 소수 문화가 되는 겁니다. 주류 문화는 나왔죠. 여기서 주류 문화는 국수 그 자체입니다. 국수와 국수의 국물. 그것처럼 얘네가 뭐래? 주류 문화가 중심 역할을 할 거야. 반면에 이주민 문화 혹은 소수 문화는 그 위에 얹히는 고명이야, 고명. 고명은 여러 가지로 만들지. 파도 있고, 계란도 있고, 당근도 있고, 야채가 될 수 있는 거야. 이주민의 문화는 고명이 되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그럼요, 고명에서 계란이 계란의 형체를 잃은 건 아니잖아요. 그치? 계란 지단의 형체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 파도 마찬가지고, 당근도 마찬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문화 다원주의는 동아주의랑은 달라요. 동아주의는요, 완전히 섞어서 녹여버리기 때문에 파의 형체가 살아있지 않아. 벌써 졸린 건 아니지? 졸려. 벌써 눈이 충혈되는데? 어? 다음. 다문화주의는 문화 다원주의보다 더 이주민의 정체성을 더 많이 인정하는 겁니다. 다문화주의는. 자, 여기 보시면 다양한 문화를, 그렇지, 이게 핵심 단어죠. 다양한 문화를 인정은 하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인정하여 문화 간의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그랬습니다. 자,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이 부족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없고, 얘도 물론 한계가 있으면 다 하나하나 각각의 하나하나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뭐는 약할 수 있어? 연대감과 결속력은 약할 수 있지. 이게 지금 어디랑 연결돼요? 이거 동아주의죠. 동아주의는 연대감이나 결속력이 강하실 때 왜 하나로 만들어버리니까. 하지만 여기엔 10개의 문화가 있으면 10개가 그대로 다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는 있어요. 자, 모형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샐러드볼 모형, 그 다음에 모자이크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형이 4개가 나오죠?
자, 샐러드볼은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 안에다가 사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재료들을 넣어서 샐러드를 만들면 어때요? 각각의 재료가 다 동등하게 섞여 있죠, 그냥. 그거 주는 없잖아, 주. 연어 샐러드를 하고 하다가도 연어가 주는 아니잖아. 연어가 좀 들어있고 야채들이 각각이 같이 들어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샐러드볼 모형처럼 각 재료의 특성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어요. 재료의 특성이 다 살아있는 샐러드처럼 다양한 문화가 각각의 정체성을 다 유지하면서 함께 한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조화와 공존을 이룬다. 모자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자이크 조각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각의 조각들이 동등하게 어때요? 동등하게 섞여 있죠, 그렇죠? 다양한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모자이크가 되듯 여러 이주민의 문화가 모여 하나의 문화를 이룬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샐러드볼이든 모자이크든 다문화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각각의 이주민 문화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다? 동등하다는 거, 평등하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사회문화에서도 강조하지만 여기서도 잘 나오는 게 이 모형들이에요. 용광로 모형, 국수대접 모형, 샐러드볼 모형, 모자이크 모형. 각각의 모형들이 어떤 관점이 들어가는지. 동화주의냐, 문화다원주의냐, 다문화주의냐.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을 봐봐. 얘네들을 하나의 스펙트럼에 쫙 놓고 보면 만약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류 문화가 세지고 주류 문화 왼쪽으로 갈수록 이주민 문화의 개성이 살아있다면 이 주류 문화에 완전히 가까운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용광로 모형이 되겠죠. 그죠? 반면에 이 중간쯤에 있는 애들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국수대접이 되겠죠. 국수대접. 반면에 이주민 문화 하나하나를 더 강조하는 이쪽 끝에가 있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얘가 샐러드 볼이나 모자이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들 4개 나왔는데 뭐 룩이 굉장히 쉬워요. 가뿐하게 외워놓으세요. 잘 나옵니다. 다음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그냥 다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처음 얘기할 때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윤리랬지. 그럼 이런 다문화주의,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윤리적 자세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이게 생활과 윤리입니다. 사실 방금까지 한 건 다 사회문화 이론이에요. 사회문화 이론이고 생활과 윤리에서 윤리를 포인트를 본다면 다문화 사회가 됐어. 오케이, 그건 다 누구나 인정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윤리적인 자세는 어떤 걸까? 여기 나온 겁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죠, 이게.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윤리적 자세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관용이에요. 인정하는 거야. 예전에 우리가 관용이라는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관용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관용의 일반적 의미로 관용이 말 내가 너한테 관용을 베풀게 내가 너를 용서해줄게 아니었어. 윤리적인 이 용어의 관용이라는 건 용서가 아니고 인정이에요.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계적인 단어입니다. 위계 평등한 단어가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위계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아니면 친구 사이에서도 용서란 단어는 용서해주는 쪽이 올라가요. 용서를 받는 쪽은 지위가 낮아지고요. 그 순간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좀 위계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 관용은 위계적인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동등한 단어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야. 내가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좋아한다는 거라도 착각하지 마세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파란색이 싫어. 예를 들어. 하지만 내가 파란색을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나는 파란색을 인정해. 그래서 만약에 승환이가 선생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색깔은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 파란색 싫어하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승환이가 파란색을 좋아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줄 때 승환이한테 파란색을 주는 거야. 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용서의 개념이 아니고 관용은 인정의 개념이에요. 톨레랑스라는 프랑스어를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딱 맞는 게 없어요. 그나마 가장 톨레랑스 걔네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프랑스의 톨레랑스를 우리가 굳이 번역을 하자면 가장 근접한 어떤 느낌이 인정으로서의 관용입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 보시면 관용의 뜻이 나왔죠. 다
타인의 인권과 자유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용. 인정도 어떤 인정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단순 그냥 무조건 인정하라는 얘기. 자, 저 사람의 침해를 무조건 인정.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몰래 훔쳐보면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훔쳐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그 사람의 취미래. 오케이, 인정해. 안 되죠, 그건. 자, 그런 취미는 인정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건 타인의 인권을 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분명히 단서를 잡았어. 타인의 인권과 자유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다른 사람이 무엇을? 차이를 인정하는 뜻입니다. 사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인다? 관용. 역시 두 가지 조건을 달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뭐다 써요? 인정이에요. 뭐의 인정? 차이의 인정. 5글자를 알아두세요. 관용이란 차이를 인정하는 것 혹은 차이의 인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윤리적 자세입니다. 어느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문제를 낸다면 딱 하나 내면 돼요. 다문화 사회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윤리적인 자세가 뭐다? 차이의 인정. 5글자로는 차이의 인정. 2글자로는 관용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관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문화적인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편견은 어떤 편견이든 편견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지금 다문화라는 어떤 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뭐에 대한 편견? 문화적 편견. 문화적 편견이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자세가 이겁니다. 다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와 문화 제국주의죠. 우리 이거 역시 사회문화에서 너무나 자세히 합니다. 한 파트예요. 여러분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떠올려 보세요. 사회와 문화입니다. 오케이? 사회는 사회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따로 있고요. 문화는 문화인류학에서 다시 다루긴 하지만 문화 파트에 들어가면 사회문화라는 교과도 앞에는 사회, 중간엔 문화, 다시 사회거든요. 그 문화 파트에 들어가면 문화 이해 태도라고 해서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를 배워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고 초등학교 때도 다뤘습니다. 그러면 자문화 중심주의는 뭡니까? 우리 문화, 모든 걸 다 전 세계 모든 다른 문화를 어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에 비교해서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놓고 우리 자문화랑 비슷하면 우수한 문화, 우리 자문화랑 다르면 다를수록 열등한 문화라고 보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옷을 크게 입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가 있어요. A라는 나라는 옷을 크게 입어. 그럼 우리 아우, 얘네는 문화민족이네, 이렇게. 근데 C라는 나라는 옷을 되게 작게 입어. 그럼 얘기하죠. 어우, 얘네는 야만인의 문화네? 이렇게 철저히 자기 기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 다음, 문화 사대주의는 정반대죠. 자기네 나라 문화를 굉장히 비하합니다. 아, 우리 문화는 너무 열등해. 우리 민족은 너무 열등한 민족이야. 아니,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문화가 엮었지? 반면에 다른 나라 문화, 야, 다른 나라 문화는 되게 고급지고 훌륭한데 우리 문화는 왜 이럴까?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자, 문화 제국주의는요. 문화 제국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심각해지면 문화 제국주의가 됩니다. 자, 제가 봐봐. 무슨 차이냐면,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만 잘났어. 그리고 끝이야. 오케이. 우리만 너무 잘나서 잘났어. 근데 문화제국주의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전 세계의 열등한 문화를 다 우리 거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강제로 주변국들에게 우리 문화를 강제로 막 이식시키죠. 우리 이식이라는 표현 써요. 여러분, 이식이라는 단어가 물론 의학에서 왔죠. 장기 이식. 하지만 이게 문화 이식에도 옵니다. 단어가 와서. 문화 이식이라는 건 즉 우리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강제로 갖다 심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폭력적인 거죠. 식민지하에서 잘 나타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단순히 주권을 뺏은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문화를 강제로 우리나라에 갖다 심어버렸죠. 그러면서 걔네가 조작하고 만들어낸 게 뭐였습니까? 내선일체. 조선과 일본은 조상이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날조된 사상을 갖다가 놓고 우리는 조상이 같으니 너희는 왜 한국어를 쓰냐? 우리가 조상이 같기 때문에 너는 일본어를 써야 된다.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꿔라. 창직이면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문화 이식, 문화 제국주의의 한 가장 대표적인 예인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여러분과 역사를 안에서 선생님 역사 근현대사를 했어봐요. 피를 토했겠죠. 벌써부터 이렇게 피가 토해지겠는데. 자, 쓰세요.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문화제국주의는요. 공통점이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평가.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또 하나.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문화에 이거 중요한 편입니다. 여러분 잘 쓰세요. 예쁘게. 난 이렇게 막 쓰지만 우열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문화에 우열이 있다. 즉 열등한 문화와 우월한 문화가 있다고 보는 게 얘네들입니다. 다문화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문화제국주의. 잘못된 문화 이해 태도입니다. 다시 잘못된 문화 이해 태도예요. 그럼 반면에 이 문화 상대주의는 선생님 잘 쓰죠. 얘는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죠.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 이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는요. 자, 얘는 평가하지 않아요. 얘는 문화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화의 상대의 관점을 얘는 그래서 얘는 다른 문화를 평가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해요. 인정. 그리고 뭐합니까? 존중하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뭐라고 말했냐면 문화 상대주의는 굉장히 바람직한 문화의 태도가 맞는데 주의해야 돼.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윤리적 상대주의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윤리적 상대주의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건 되게 무서운 거죠.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람이나 사회마다 다르고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미친 겁니다. 도덕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아주 끔찍하게 위험한 생각이죠. 도덕적 기준은 없다. 이 말이 뭐야? 얘네들에 의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야. 자, 어떤 A라는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다 사형을 시켜. 그러면 이 윤리적 상대주의는 그래? 그건 그 나라의 특징이지. 죽일 수 있지? 라고 보는 겁니다. 왜? 얘네들은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은 다 나라마다 틀릴 수 있다. B라는 나라에서는 키가 180이 안 되면 사형이다. 그래, 그 나라는 그럴 수 있어. 그건 그 나라의 기준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윤리적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죠. 일로 가는 거는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문화 상대주의도 윤리적 상대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지금 관용 진짜 강조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고 다문화 사회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의 역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관용도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했지만 관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결과 관용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태도까지 인정하게 되어 인권이 침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 이 말은 뭡니까? 관용도 그냥 관용이 아니었잖아. 분명히 조건을 달았잖아. 이런 관용이어야 돼, 얘들아. 타인의 인권과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관용, 사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관용, 이런 관용을 해야지. 만약에 이것까지 단서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관용을 부정하는 것까지 관용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나는 인정해.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얘는 다른 사람들을 나랑 다른 차이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애야. 나랑 다르면 다 죽여야 돼라고 주장하는데, 선생님이 관용 너무 지나치면 얘까지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용이 없어지겠지. 그게 관용의 역설이야. 오케이? 윤리적 상대주의든 관용의 역설이든 둘 다 보여주는 건 뭡니까? 뭐 아무리 좋은 것도 극단적인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아무리 좋다, 바람직하다, 정의롭다 하는 것도 정의가 지나치면 악의가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항상 지나치다. 극단적인 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가 반드시 단서가 붙어야 돼요. 단서.
인권도 단서가 붙어야 돼요. 내 인권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나의 인권을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죠? 듣고 있는 거 맞죠?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요. 여기서 내가 다 얘기했어요. 이건 원래 이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로 갔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요점 정리가 된 거네. 여기 나오네요.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오케이? 문화적인 편견을 극복하자. 방금 편견 극복하자 알겠습니다.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제국주의 같은 문화적 편견. 그러니까 이 딱 대놓고 말하죠. 얘네들 세 개는 다 뭐다? 문화적 편견이다. 그러니까 지양이 아니고 지향이 아니고 지양. 버려야 되는 것들이고요. 문화 상대주의에 가야 됩니다. 문화 상대주의 뜻 설명했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나의 입장이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표현 인정한다. 존중한다. 이런 것들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조심하자. 아까 말했듯이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얘기했고요.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지면 비도덕적인 행위까지. 즉 어떤 나라가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 그건 그 나라의 풍습이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인종차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명예살인. 자, 딸내미가 아빠 말을 안 듣고 아빠가 결혼한 남자랑 결혼하지 않고 딴 남자랑 사랑하게 되면 그 딸을 죽이죠. 이게 명예살인인데 그러한 것까지 인정하는 건 다 뭐다? 윤리적 상대주의다. 안 된다. 그 얘기했던 것도 하는 거고요. 자, 관용이요. 소극적 의미의 관용과 적극적 의미의 관용을 말해놨습니다. 소극적 의미는 다른 문화를 접할 때 반대나 간섭,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 반대하지 않는 거야, 그냥. 오케이? 반대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것 소극적 의미의 관용이죠. 적극적 의미의 관용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방의 주장이나 가치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타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실현하라는 그러한 자세다. 그래서 반영엔 다시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단지 단순하게 반대만 하지 않는 건 소극적 의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적극적 의미다. 자, 아까 관용의 한계 설명했어요, 이거. 관용의 역사를 경계해야 된다.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건 안 된다. 얘기했고요. 다음. 바람직한 문화적 정체성. 우리 프린트 또 할 건데, 편견을 극복해서 문화 상대주의적으로 다른 사회의 문화를 바라보고 다문화에 대해서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은 어떤 게 바람직할까라고 했을 때, 자, 되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공자가. 군자는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되 동화하지 않는다. 멋있는 말이죠. 알아두세요. 군자는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되 동화되지는 않는다. 자, 이 말이 뭡니까? 내 정체성은 잃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문화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굳이 얘를 현대적인 어떤 이 관점에서 어떤 모형으로 본다면 샐러드볼 모형이나 모자이크 모형에 가깝습니다. 이게 다문화주의죠. 나의 정체성은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합해. 샐러드볼 안에서 나는 사과인데 다른 과일들과 함께 어울려져 있는 거야. 이해 가시죠? 공자는 예전에 이미 기원 전에 이렇게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관이나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나는 한복 입고 쟤는 기모노 입고 옆에 있는 치파오 입는 거죠. 각각. 오케이? 자, 또 군자는 천하의 일에 있어서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의에 따를 뿐이다. 이 말도 잘 보세요. 이것만 옳아, 이것은 절대 안 돼. 이건 배척하는 거란 말입니다. 배척하지 않아. 배척하지 않지. 단지 뭐에 따를 뿐이야. 의로움을 따를 뿐이다. 자, 이 편을 가지고도 우리는 바람직한 문화 정체성을 해석해야 됩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자, 여기서 의가 바로 뭔데?
의로의 의는, 자, 이 의롭다는 얘기는요, A라는 나라에서도 의로운 거고, B라는 나라에서도 의로운 거고, 이거 전 세계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게 뭔데? 이게 보편적인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보편적 규범을 간직하는 게 좋다. 즉,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의는 뭡니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거, 개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런 것들이 의겠죠. 보편적인 규범이겠죠. 즉, 이것만 옳다, 저것만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거고, 반용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의에 따른다, 보편적 규범을 간직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화이부동 얘기가 나왔는데, 이 화이부동 얘기도 선생님이랑 같이 프린트를 잠깐 보면서 할게요. 선생님 프린트 보세요. 여기 잠깐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나올 건데, 화이부동은 군자는 무릇 도덕 원칙을 준수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도덕 원칙이라는 건 보편적인 규범이 되겠죠. 보편적인 규범 같은 걸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여기 보세요. 부안해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안해동은 무슨적 말이에요. 군자는 이런데 소인들은 자기의 원칙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 이건 조화가 아니야. 그건 부안해동을 그럴까? 화이부동과 부안해동은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야. 네, 이거 다시 할게요. 어디서? 소통에서. 여기 잠깐만 이게 나왔기 때문에. 화이부동은 좋은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군자는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되 그렇다고 해서 똑같아지진 않잖아요.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 것 좋습니다. 화이부동 공자의 화이부동 의미 외우세요. 군자는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되 동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동화되지는 않는 거야. 나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거 우리는 화이부동. 한번 보세요. 이 화라는 게 여기서는 자 조화되는 거야.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그러나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다고 해서 똑같아지지 않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면서 똑같아지지는 않는 거. 누구라고요? 공자요. 둘 다 공자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바람직한 자세를 보여줬죠. 여기에 우리 모형 봤어요, 방금. 자, 조화를 추구하는 다문화 모형 옆에 다시 좀 자세히 볼게요. 모자이크 색깔이 있는 유리, 돌 또는 다른 재료의 작은 조각들을 조합하고 모음으로써 조화를 이룬 이미지의 예술이다. 그것은 장식용 예술과 내부 장식으로 카톨릭 교회의 문화적 영감의 중대함으로 자리 잡았다. 서로 다른 색깔의 유리나 돌의 작은 조각들이 어우러져죠. 하나하나가 다 같은 크기, 거의 비슷한 크기의 조각들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아주 조화로운 어떤 모양과 그림을 창조한 게 모자이크였죠. 조화는 수표라는 요리로 설명했을 때 여기 이제 수표를 예를 들었죠. 생선을 조리하면서 물을 넣고 불을 지피며 식초와 피클, 소금, 플럼 등을 넣는다. 장작불로 끓이는 과정에서 모자라면 첨가하고 넘치면 덜어내어 몇 가지 맛을 음미하며 재료를 섞는다. 해서 모자이크와 스프를 넣는데 이 제시된 두 가지 자료에서 공통의 핵심어는 뭐다? 조화다. 둘 다 뭘 설명한다? 조화를 설명한대요.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사회에 적합하다고 평가되는 모형으로 우리가 배웠던 두 개의 모형, 샐러드볼 모형과 모자이크 모형이 있는 거죠. 자, 다문화주의에 근거한 이 두 모형은 서로 다른 문화가 다시 한번 줄칠게요. 서로 다른 문화가 동등한 자격으로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겁니다.
평등하게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음요. 아까 얘기했듯이 관용을 할 때도 어떤 거? 보편윤리는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누구도 그런 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위험해질 것이며 결국에 사회는 붕괴될 것이다. 살인의 금지는 모든 사회의 필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모든 사회에는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덕률이 있어야만 한다고 할 수 있다. 거짓말과 살인에 관한 규칙은 그러한 도덕률의 예의다. 그리고 이 규칙은 모든 사회에서 유효하다. 모든 사회에서 유효하니까 보편적인 거죠. 그죠? 문화 간의 차이점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오류이다. 모든 도덕률이 사회마다 달라질 수는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반드시 뭐는 필요하다. 보편적 도덕률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보편적 도덕률의 필요성이죠. 만약에 모든 도덕률이 사회마다 달라진다면 그건 한마디로 정말 끔찍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레이첼스는 어떤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그걸 이유로 살인과 같은 행위를 허용한다면 그 사회는 붕괴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문화적 차이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 유효한 도덕률, 즉 그 우린 네 글자로 뭐라 불러? 보편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편율이. 보편적 도덕률, 다른 말로 보편윤리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한 거고요. 자, 관용의 역설. 무제한의 관용은 관용의 성질을 가지고 당연하죠. 이 관용 앞에 무제한이 붙으면 이거 극단적인 관용인 겁니다. 극단적 관용. 만약 우리가 심지어 관용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푼다면 만약 우리가 편협한 자들의 매운 공격에 대항해 관용의 사회를 지켜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용적인 사람들은 파멸할 것이고 관용도 그들처럼 소멸할 것이다.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여기서 말하는 열린 사회는 이런 사회야. 무작위적으로 인정하는 사회. 살인자까지도 인정하는. 왜 죽였니 친구를? 재수없어 죽였어요. 뭐가 재수없었어? 눈빛이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뭐야? 그게 열린 사회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열린 사회는 안 돼. 그럼 열린 사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좋은 의미의 어떤 열린 사회가 되려면 이 열린 사회를 막는, 방해하는 그 적들, 극단적인 애들, 걔네들은 어떻게 해쳐야지만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거. 제목 멋지지 않아요? 선생님의 제목이 너무 멋있었어요. 포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책의 제목은 좋습니다. 포포는 무제한의 관용을 주장할 때 관용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관용에도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책의 하고 싶은 말. 관용에도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한다. 거기서 한계는 뭐야? 보편윤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 보편윤리지. 보편윤리. 한계는 보편윤리. 따라서 인종을 차별하거나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등 보편적 가치나 사회 질서를 그러니까요. 보편적 가치나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뭐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는 관용해서는 안 된다.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관용의 한계가 없을 때 우리는 어디에 빠진다? 관용의 역설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관용 때문에 관용이 없어지는 것. 관용의 역설은 너무 극단적인 관용 때문에 관용 그 자체가 사라지는 걸 우리는 관용의 역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균형표 나오는데? 이봐요. 자, 이 관용의 역설을 경계해야 해. 또한 우리 이거 앞에서 초기에 유교 윤리에서 배웠잖아요. 주쳐볼게요. 자신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뭡니까 그게? 그게 서죠. 유교의 서. 내가 앉고 싶은 자리는 남도 앉고 싶어 하고 내가 서기 싫어하는 자리는 남도 서기 싫어하지 않아. 그러니
좋다. 여기 봐.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 있는데 우리 팀원이 10명이야. 나까지. 근데 되게 어려워. 저기서 저건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 근데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나가야 돼.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지. 왜냐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커서 누구나 실패할 확률이 너무 커서 나가서 실패하면 그렇다고 실패하면 우리 팀 전체가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 그럼 누가 부담스러워 거기 나가고 싶어 하겠니? 근데 거기 난 나가기 싫어. 그럼 내가 내 팀원한테 싫어. 야 네가 나가봐 네가 나가. 안 된다는 얘기를 그거는 서가 없는 거야. 우리는 서를 네 글자로 우리는 많은 속담으로 서를 표현할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신점심이죠. 또 있어요. 뭐 있어요? 서를 표현한 어떤 관용적인 문구들, 관용어구들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갑자기 선생님 떠올랐는데 사라졌어요 머릿속에 금방. 뭐죠? 그 되게 평범한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갑자기 안 떠올라.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보는 거죠. 서의 정신을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역지사지. 입장 바꿔봐. 너 같으면 거기 가고 싶겠니입니다. 입장 바꿔봐. 거기 너는 가고 싶지 않겠니?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이러한 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깔고 뭐하래요? 관용어를 추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자가 2번이나 나왔어요. 뭐에서?